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편경제학 전문 강사 박태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4년 대비 모의고사 마지막 모의고사인 제4회분 모의고사 마음 문제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요새 경향 출제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앞에 20문제는 미시, 뒤에 20문제는 거시 국제경제학으로 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소문이, 올해는, 2024년은 간편경제학이 아주 어렵게 나오지 않겠나, 이런 헛소문이 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전 수준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예전 수준보다 약간 어렵게 나오든지 그렇게 예상합니다. 약간 어렵게, 엄청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엄청 어렵게 나오려면 진짜 고난도 문제가 20문제 정도 나와야 돼요. 40문제 중에 20문제가 엄청 고난도 문제가 나와야 진짜 어렵게 나왔다. 이거 출제자들이 작심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10문제 정도는 나오겠죠. 고난도 문제가 한 10문제, 40문제 중에 한 10문제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난도 10문제 정도는 제끼면 되죠. 1차 시험은 고득점이 목표가 아니죠. 60점 이상만 되면 됩니다. 과락 없이.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10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40문제 중에. 그런 거 패스하면 됩니다. 나머지 30문제, 그 중에 한 25개 내지 20개 이렇게 맞추면 되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때까지 계속 공부해 오신 대로 그대로 복습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 불안감이 시험자 실전에서 시험장에서 그 불안감이 망치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도 못 풀고 시간에 쫓기고 해서 저득점이 나올 수밖에, 까락이 나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푸근하게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나는 내가 풀 수 있는 것만 풀겠다, 30문제만 풀겠다, 이렇게 편하게 마음 가지시고 시험 치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여튼 4회 모의고사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봅시다. 잉여를 계산하라. 잉여 면적 아시죠? 근데 약간 변형을 줬습니다. 수요 공급이 있고, 정부는 가격은 시장 가격, 원래 가격으로, 시장 가격으로, 설정하고, 오히려 통제를 거래량을 2개로 거래되도록 제한한 겁니다. 이때 잉여,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합을 구하라 했습니다. 이건 계산하면 되지만, 이런 거는 어려운 계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원래 수요 공급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원래 통제를 안 할 때는 연립해 보면은, 수요 공급을 연립해 보면은, 4개가 거래되고요. 가격은 3원일 것입니다. 이거는 계산 안 해도 되지만, 계산해야 돼요. 면적 구하려면. 간단하게 연립하면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격은 3원 그대로 하되, 정부가 거래량을 2개로 통제를 한다. 그러면 이게 4개가 거래되지 않고 2개가 그대로 거래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3원의 가격으로 2개만 거래되게 되면은 요게 생산자잉여죠. 이게 생산자잉여고 요게 소비자잉여입니다. 따로따로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2개를 합해라 했죠. 그러면 이 전체 잉여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죠. 요 전체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을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요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전체 삼각형 구하려면은
그 절편들 알아야 되죠. 그 수요 공급 방정식에 의해서 수요 방정식의 y 절편은 5고요. 그 공급 방정식의 x, y 절편은 1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 삼각형 전체 삼각형 면적 구할 수 있죠. 면적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면적 구하려면은 요것도 요 높이는 이제 2가 나왔으니까 요 밑변 알아야 되거든요. 요거 밑변을 알아야 요 삼각형 면적 구하죠. 그러니까 요거 하려면은 또 수요 방정식, 공급 방정식에 요 두 개를 대입하면 돼요. 거래량 두 개를 요 수요 공급에 대입하면 이 가격이 나오잖아. 두 개일 때 수요자가 지불하고자 의도한 가격을 수요 방정식에 대입하면 4가 나와요. 그다음에 공급 방정식에 대입하면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가격은 2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요 삼각형 면적 구해갖고 전체 삼각형에서 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답은 3번 6이 나옵니다. 6. 자, 이런 문제가 41번 문제고, 이제 42번은 우리 기대효용 이론 계산 문제네요. 기대효용 이론. 이렇게 이제 기대효용 이론이 계산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면은 빨리 문제를 가면서 빨리 이제 계산해 버려야 됩니다. 특히 이제 기대가치, 기대효용, 확실성 등가 이는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계산 문제니까, 이제 더 자세한 설명은 우리 또 해설지에 있으니까 그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42번은 전체 지우고 갈까요? 자, 42번은 딱 보니까 기대효용 이론 계산 문제입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할 때 자동차 원래 가치는 4만 원입니다. 그리고 손실이 발생하면 사고가 발생하면 손실이 3만 원입니다. 그럼 10,000원짜리가 된다는 거죠. 자동차가. 사고 확률은 20%다. 자동차 소유자의 효용 함수는 루트 A, 위험 기피자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1번에 이제 기대용, 2번에 이제 공정보험료, 위험 프리미엄 보험료, 최대 보험료 막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요 자동차의 이제 기대 가치는 보험에 가입 안 했을 때 기대 가치는 4만 원, 원래 4만 원 곱하기 이제 0.8 사고 안 날 확률. 그럼 사고 나면 이제 10,000원짜리니까 10,000원 곱하기 0.2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기대 가치가 34,000원이 나옵니다. 그다음 기대용은 그대로 여기 루트 씌우면 되죠. 루트 4만 곱하기 0.8 루트 만 곱하기 0.2 이렇게 하면은 기대용은 180이 나옵니다. 이제 확실성 등가. 확실성 등가는 루트 x는 180 이렇게 해서 x는 계산되면 32,400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최대 보험료와 위험 프리미엄 보험료와 그다음에 공정 보험료 다 나오죠. 이거 이렇게 돼서 자 여기 4만 원이고요. 생략합니다. 4만 사고 나면 만 기대 가치가 이제 34,000 기대 가치가 34,000 기대용은 이제 180은 여기입니다. 그림상 기대용이 180 확실성 등과 요 효용과 같은 효용을 가지는 확실한 돈 이게 XY인데 여기 이제 32,400원이에요. 그럼 여기가 여기까지가 이제 무조건 공정보험료죠. 공정보험료 6,000원. 여기 위험 프리미엄 보험료. 위험 프리미엄 보험료는 1,600. 이거 합쳐서 최대 보험료. 이 사람의 보험에 가입할 최대 보험료는 이 두 개 합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쫙 나오는데 이제 봅시다. 1번 기대용 180 맞고 2번 손실액 전액을 보상한 보험이라면 공정보험료 6,000원에 맞죠. 여기서까지가 무조건 공정보험료입니다. 여기서까지가. 초기 자산에서 기대가치까지 차익보험료, 공정보험료고 보험가입자가 기꺼이 납부할 수 있는 최대 보험료는 공정보험료도 많자. 위험 기피자는 위험 프리미엄이 반드시 양의 값을 갖게 되면 최대 보험료는 공정보험료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험가입자가 위험 프리미엄까지 포함된 보험료 그러면 최대 보험료겠죠. 보험료를 납부해도 보험가입 이후의 확실효용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기대용보다 크다. 여기 틀리네요.
자, 보험에 가입 안 할 때의 기대용이 180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보험에 가입해가지고 최대 보험료를 내고 32,400원을 확실히 보유할 때의 효용도 180입니다. 그러니까 무차별한 거죠. 그래서 최대 보험료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크다, 여기 틀렸네. 기대용과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같다. 그 최대 보험료를 내고 요거 돈을 확실히 보유할 때의 확실용이 180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 안 할 때 이 불안한 자동차를 갖고 있을 때 효용이 180입니다. 그러니까 요까지가 보험에 가입할 최대 보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다, 거의 틀리고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제 진짜 최대 보험료까지면 이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무차별하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4번이 틀린 말로 답이고 위의 경우 위험 프리미엄은 1,600원 맞죠? 위험 프리미엄은 요거 34,000하고 32,400의 차이. 이게 위험을 대가로 포기할 용의가 있는 주관적 화폐 금액, 이게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 다 하셨으니까 뭐 빨리 아실 겁니다. 그리고 43번에 그 진위계수 계산 문제인데 로렌츠 곡선을 그려가지고 진위계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반대로 로렌츠 곡선을 그려봐야 돼요. A국에서 국민 2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갖고 있어요. 그 외 국민 80%가 나머지 절반을 갖고 있다. 하위 80%가 이제 소득의 절반을 갖고 있고, 상위 20%가 소득의 절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등하게 갖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두 계층입니다. 하위 계층, 상위 계층인데 그 사람들은 소득이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 진위계수가 직선이 나오거든요. 직선이 나와야만 로렌츠 곡선이 직선이 나와야만 진위계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균등하게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직선이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로렌츠 곡선을 그려가지고 면적 구하면 되잖아요. 자, 지금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요. 3번도 그렇고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계산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43번은 이제 이게 로렌츠를 그려보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인구 누적이죠. 여기 0, 100%, 인구 누적. 여기 소득 누적이 50%, 100%. 이제 완전 평등선이 대각선 꺼놓고요. 자, 요거 보세요. 우리나라 인구 80%가 소득의 절반을 갖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소득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소득이 다 동일하다면 직선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인구 80%, 요거 80%예요. 80%올 때까지 이제 소득이 50%를 갖고 있죠. 그러면 여기, 여기까지 직선이 되는 거죠. 직선이 쫙. 그다음 나머지 이제 인구 20%가, 잘 사는 사람 20%가 나머지 절반을 갖고 있다. 그럼 여기서 또 직선이 딱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로렌츠 곡선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면적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삼각형 면적분의 요 삼각형 빗금침 삼각형 면적이 진위계수인데 이러면 이 빗금침 면적 삼각형이 구하기 힘들죠.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전체 삼각형 면적 구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100이고 100이니까 그 단위를 10단위로 이제 줄여가지고 계산이 100으로 하면 계산이 복잡하니까 이걸 단위로 10단위라 보고 이것도 10단위로 보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하면 이 면적 나오잖아요. 그럼 단위를 10단위로 봤다 이걸. 10단위로 봐가지고 이 삼각형 면적 구할 수 있죠. 거기다가 그 삼각형 하단 삼각형 면적분의 이 빗금치 면적인데요. 요걸 구할 필요 없이 요 삼각형, 요 하얀 삼각형, 요 사각형, 요 삼각형 면적 구해지잖아요. 이거. 다죠. 단위가 8, 요는 5, 2, 5, 2, 5. 그렇게 되니까 면적 구할 수 있죠. 그럼 이 전체 삼각형 요 세 가지 면적 구해가 빼면 됩니다. 빼면 요 빗금치 면적이 되죠. 그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보시면 0.3이 나와요. 0.3. 네. 해설되어 있으니까 더 참고로 보시고요. 그럼 44번은 간단하죠.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에 말이죠. 진탈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데 기존 기업은 탈퇴를 하고 있고요. 신규 기업들은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장의 가격 수준이 어떠냐?
우리가 완전 경쟁 장기에서 진입 탈퇴가 되는 기준은 가격이 A씨보다 높으면 진입에 들어오고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낮으면 탈퇴를 하는 그게 포인트죠. 여기는 진입 탈퇴는 한계 비용은 관계없어요. 평균 비용하고 가격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4번에는 그 기존 기업들은 전부 탈퇴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존 기업들은 탈퇴를 하니까 기존 기업들의 그 평균 비용은 아마 시장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자가 나니까 탈퇴하기로. 신규 기업들은 진입에 들어옵니다. 신규 기업들의 A씨는 시장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진입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요 2번만 맞습니다. 2번만 옳죠. 자, 이건 아주 쉽죠. 40하고는. 그 다음에 45번은 이제 공공재 계산 문제네. 그죠? 공공재는 비경합 때문에 수요를 종축으로, P축으로 합하죠. 시장 수요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개별 한 개인의 수요가 45번에 한 개인의 수요가 여기 PA를 할까요? 이 개인의 수요가 이제 10-Q인데 이게 이제 200명 있잖아. 주민이 200명 있으니까 이걸 이제 P로 잘 돼 있죠. 공공재는 이 P축으로 합하면죠. 200명을. 그럼 이제 P마켓은 자, 요 200개 곱하면 돼 그냥. 그래서 2000 마이너스 200Q가 돼요. 여기 이제 시장 수요입니다. 이게 이제 공공재 시장 수요고 한계 비용은 공급인 한계 비용은 그 200원이 했죠. 제일 밑에 보니까 한계 비용은 200원이니까 이게 한계 비용이 공급이죠. 그럼 이 두 개 연립하면 돼요. 연립하면 최적 나무 그루수는 최적 Q는 9그루가 나옵니다. 이거 연립하면 되죠. 200Q는 1800이니까 9그루 나오죠. 9그루고요. 물어본 게 이제 최적 나무 그루수가 주민 한 명이 부담하는 액수는 한 명이 내는 돈은 얼마냐죠. 그러면 이제 한 명의 개인 수요는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9그루를 여기도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가격은 이제 1호이고요. 이건 하나당 가격이죠. 그러니까 총 내는 액수가 얼마냐니까 9원이죠. 하나당 가격은 이제 1호이고 9그루니까 한 사람이 내는 돈은 9원입니다. 9원 맞지? 그럼 200명한테 거두면 1,8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심인데 200원이니까 9그루심이면 총액으로 하면 1,800원이 필요하죠. 한 그루심인데 200원이고 9그루니까 298, 1,800원이고 그러니까 개인이 내는 돈이 9원이잖아요. 9원이고 그러면 200명한테 다 거두면 1,8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바로 그 밑에 이제 46번에 이제 공공재의 특성을 물어봤네. 그죠? 요거는 공공재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분균형분석에 의한 공공재의 최적 공급은 공공재에 대한 사회 수요, 요겁니다. 이게 시장 수요, 사회 수요 보세요. 개별 수요를 종축으로 합한 거. 요거하고 공공재의 공급 곡선인 한계 비용이 교차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맞고. 이번에 공공재에 대한 사회 수요, 시장 수요는 각 산출량 수준에서 개인들이 지불하고 하는 최대의 금액을, 그게 가격입니다. 가격을, 혹은 한계 편익이라 해야 되고요. 여기 한계 편익을 합한다. 그래서, 개인들이 지불하고 하는 최대의 금액을, 즉 가격을 합하여 구한다. 수직적으로 합한다,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공공재에 대한 개개인의 수요는 사적재에 대한 수요와는 달리 가상적인 수요 또는 의사 수요로 불린다. 왜냐하면 현실에는 수요가 제대로 표시 안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론을 내려면 이 수요가, 개인들의 수요가 무임승차 없이 진정하게 수요를 표시했다는 가정을 깔고 분석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이제 무임승차 때문에 수요를 가소 표시하고 필요 없다, 수요를 표시 안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이제 가소 생산되는 시장 실패를 가져오죠. 근데 이제 이론은 진정한 수요다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분석하죠. 그게 린달 보엔 모형에 그렇게 가정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3번 맞고, 그 다음에 4번에 티브 모형은 이제 우리 책에도 참고에 나와 있지만 지방공공재 있죠. 그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방공공재는 그 발의에 의한 투표, 근데 이사를 가버리는, 마음에 안 들면 이사를 가버리는 발의에 의한 투표가 완벽히 된다면 지방공공재는 중앙정부가 만들어 제공하지 말고
그 지방정부가 만드는 게 효율적이다. 무슨 면에서 그 지역 주민의 선호를 잘 부응하고 그리고 질 좋은 공공재를 만들어내는 측면, 서로 경쟁이 되니까 지방정부들끼리. 그래서 그걸 연구한 게 티브모입니다. 그 맞고, 그러니까 선호 불투명의 문제가 발의한 투표, 이사를 통해서 완전히 선호를 표시하기 때문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질 좋은 공공재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네. 공공재는 비경합 때문에 무임승차는 비배제성 때문이에요. 비배제성 때문에 수요가 가속 표시되고 무임승차가 발생합니다. 비경합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답은 5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47번도 탄력성 계산은 무조건 100% 출제되는 건데, 여기 또 47번에 여러 가지 탄력성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근데 탄력성 3개가 나왔지만은 전부 다 변화율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암산으로도 바로 계산이 되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탄력성 3개를 줬습니다. 이거 47번은. 자, 이 자동차의 수요의 탄력성이 1.6이고요. 그다음 소득 탄력성이 2.4. 이거는 양이니까 이제 자동차가 정상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휘발유에 대한, 휘발유가 이제 보완제니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8%, 마이너스 0.3.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제 보완제니까 마이너스로 냈죠. 마이너스 0.3.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충격을 소득이 2% 하락했네요. 자, 여기서 소득이 2% 하락했어요. 그럼 여기서 수요량이 탄력도가 2.4니까 2% 하락하면 이거 곱하면 4.8% 떨어지죠. 정상제잖아, 양이잖아. 그러니까 소득이 떨어지니까 이거 4.8% 떨어집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휘발유 가격은 8% 상승했죠. PY죠. 8% 상승했잖아요. 그럼 이제 보완제로서 마이너스니까, 3, 8, 24, 2.4% 떨어지죠. 이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요량이 2.4% 떨어집니다. 네. 그 이제 방향을 잘 이제 알아두세요. 계산은 그렇게 하면 되고, 2 곱하기 2.4, 8 곱하기 0.3 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정상제, 이거는 원래 마이너스인데 이제 절대값으로 쓰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플러스면 정상제, 마이너스면 1등제니까 그 방향을 잘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면 이제 대체제고요. 마이너스는 보완제죠. 그 마이너스니까 이거 올라가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역으로 가잖아요. 거기는 정상제니까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방향을 잘 맞춰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합치면, 이 두 개 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7.2%가 떨어집니다. 수요량이 7.2%가 떨어졌죠. 그죠? 근데 이제 물어본 게 뭐냐면은, 이랬는데, 자동차 회사가 작년과 같은 수준의 매출량, 판매량이죠. 작년과 같은 수준의 판매량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70%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7.2% 올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올려주면은, 전체적으로 불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가격은 어떻게 되냐? 가격을 내려야 되겠죠, 일단.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7.2% 수요량이 늘도록 하려면 가격은 내려야 됩니다. 내려야 되는데 이제 1.6 곱하면 이제 되겠죠. 가격을 4.5% 맞나요? 4.5% 맞네, 계산. 4.5% 내려주면 탈도가 1.6이니까 1.6 곱하면 되잖아. 4.5 곱하기 1.6, 7.2가 나옵니다. 원래 이제 수요 가격 탈도로 내리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보호 신경 쓸 필요 없이 가격을 내려줘야 이제 수요량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 내려간 거를 커버해가지고 불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4.5% 내린다. 근데 아예 애초에 출제자가 가격을 얼마로 인하해야 돼? 인하를 했네요. 인하라고 말을 했으니까 4.5% 그냥 답을 하면 되죠. 자, 여기까지 이제 계산 문제들이 그렇게 뭐 시간 많이 걸리는 게 아니니까 이제 푸시고요. 이제 48번 한번 봅시다. 48번은 이제 어느 마을에 어부 누구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호수가 있다. 이 호수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수 Q, 대문자 Q, 어부의 수, 대문자 N에는 Q,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한 어부가 일정 기간 동안 물고기를 잡는 데는 2,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한 어부.
한 어부가 이제 비용은 2천이 들어갑니다. 2천원. 2천이 발생하며 그 물고기 가격은 마리당 100원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를 잡으세요. 어부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경쟁하면서, 그러면 이제 완전 경쟁, 그 한 어부가 완전 경쟁 개별 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어부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경쟁하면서 각자의 이윤을 극대화할 경우, 이 어부의 수와 N0, 이 호수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수 Q0, 그 N0만 구해지면, N만 구해지면 이제 그 Q는 그 앞에 공식에 대비해서 Q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고기 수는, 그리고 마을 전체적으로 효율적 수준에서의 어부 수와 물고기 수는, 자, 이렇게 두 개 물어봤는데, 딱 이게 문제 이제 보니까, 이런 문제를 아주 숙달적으로 많이 풀어보신 분이 딱 보면 알겠지만은, 이런 걸 잘 많이 안 풀어보신 분은 문제를 딱 보니까 뭐 좀 복잡하게 보이죠. 또 두 개를 물어봤단 말이야. 이런 거는 일단 패스해놓고 넘어가야 되죠. 패스하고 넘어가야 돼. 딱 보니까 이게 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모르겠고, 또 막 두 개도 물어봤고 막 복잡하단 말입니다. 이런 거 막 풀라고 지금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이 생각만 하다가 뭐 1분 지나버리고 뭐 계산 좀 하면 2분 돼버리고, 그러니까 뒤에 심각한 지장을 줍니다. 뒤에 문제 푸는데. 그래서 이거 딱 보고, 아이고, 이거 제끼자. 딱 제끼놓고, 나중에 이제 마음 문제 다 풀고, 그래도 시간이, 마음 문제 푸는데 시간 없으면 그냥 이거 겐또 치는 거고, 이제 마음 문제 다 풀고 이제 시간이 좀 남았다 싶으면 다시 돌아와서 이거 이제 한번 풀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실전에서. 물론 이제, 실전에서 패스를 해야 되지만,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 첫 번째 물어본 게 어부들이 경쟁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처음 다 이윤극대화를 통해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다. 이거는 한 어부를 완전 경쟁 기업으로 보고 그 전체 그 마을의 그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으로 보면 됩니다. 그 뒤쪽은 뭐냐면은 마을 전체의 효율적인, 그러면 마을 전체가 독점 기업이다. 독점으로 해가지고 이윤 극대화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죠, 이거. 비율을 해서 물어봤는데, 48번에, 문제 1번이 이제 완전 경쟁이다 말이에요. 완전 경쟁. 한 어부가 완전 경쟁 개별 기업으로 봅니다. 그럼 완전 경쟁 개별 기업은, 이 물고기 잡는 시장에 어디까지 진입에 들어옵니까? 그 어부 수가 몇 명이냐 물어본 거 아닙니까? 어부 수가 몇 명이냐. 그러면 우리가 완전 경쟁은 이윤이 제로가 될 때까지 진입에 들어오겠죠. 손해 나면 이제 탈퇴하는 거고, 이윤이 제로까지 진입에 들어오니까, 그럼 이윤이 제로가 되는 걸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럼 한 어부 기준에 이제 그 비용은 2,000원이죠. 한 어부의 물고기 잡는 비용은 2,000원 고정되어 있죠. 수입은 P 곱하기 대문자 Q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대문자 Q는 마을 전체의 물고기 잡는 양이고요. 한 이제 개별 어부 입장에서는 그 전체 물고기 양을 어부수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건 스몰 Q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전체 Q를 이제 어부수로 나눈 것이 한 개인의 물고기 양이겠죠. 그러면 이거 이제 물고기 가격은 100원이니까 100원에 곱하기 전체 대문자 Q를 N으로 나누면 돼요. 그 우리 대문자 Q가 함수에 나와 있죠. 그걸 N으로 나누면 바로 적읍시다. N으로 나누면 70 마이너스 2분의 1 N입니다. 2분의 1 N. 여기 한 개별 어부의 물고기 양이죠. 물고기 잡는 양이다. 이건 이제 물고기 가격이고요. 여기 총수입입니다. 여기 이제 같아질 때까지 이윤이 제로니까 비용과 수입이 같아질 때까지 진입에 들어오겠죠. 그럼 이 이퀄 C가 N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부수가 나오죠. 이거 이제 요 계산 7점 마이너스 50N. 7점 마이너스 50N은 2,000. 그래서 어부수는 50N은 5,000이니까 100명이네, 100명. 100명이고, 이때 Q는 뭐, 그 N을 100을 갖다가 Q 대입하면 돼요. 대입하면 뭐, 이제 2,000마리가 나옵니다. Q는.
대문자 Q 함수의 대밤이 2,000마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완전 경쟁 기업으로 어부들이 활동하면은 어부 수는 총 100명이 있고요. 총 마을에서 잡는 물고기 양은 2,000마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마을 전체가 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마을 전체를 이제 독점으로 하는 거죠. 독점으로 보고, 마을 전체 어부 물고기 잡아가 파는 이걸 하나의 기업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윤극대는 총 수입을 구해가지고요, 미분하면 MR이 되고, 그 다음에 MC를 구해가지고 MR 이퀄 MC 연립하면 되겠죠. 그죠? 자, 우리 해설지에 다 있으니까 지워도 되겠죠, 여러분? 두 번째가 이제 하나의 마을 전체에 이제 하나의 독점 기업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총 비용은 2,000원, 한 어부가 2,000원이고, 어부 수 총 하면 이제 2,000N이 되겠죠. 총 비용은. 그러니까 이거 미분하면 한 개 비용이 2,000원입니다. 그냥. 그럼 이제 총 수입은 P 곱하기 Q니까, 자, P는 100, Q는 뭐 그 함수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Q는 70N 마이너스 2분의 1 N제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곱하면 7000N 는 50N 제곱. 마이너스 50N 제곱. 여기서 뭐 이제 미분하면 MR이 나오잖아요. 미분하면. 그러면 7000 마이너스 100N이죠. 그럼 이거하고 이제 이거 MC하고 연립하면 됩니다. 100N은 5000. 100N은 5000이니까 N은 50명이네. 그죠? 50명. 50명이고, 그럼 이제 그 전체 Q에 대입하면, N50을 전체 Q에 대입하면, 2250이 됩니다. 네,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완전 경쟁에 이윤극대 아니고, 완전 경쟁이 이제 이윤극대 아니고, 장기에 진입하는 어부수가 몇 명이냐, 그걸 이제 이윤이 제로까지 진입해 들어오니까 그걸 이용했고요. 이제 마을 전체를 독점으로 볼 때는 이제 이윤극대가 이제 MR 이퀄 MC. 마을 전체 이제 총 수입 구하고 미분하고, 총 비용 구하고 미분해서 MR 이퀄 MC 이윤극대의 행동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요로 드렸는데, 이런 문제를 한 번도 안 풀고, 만약 이 문제를 접했으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려우신 분은 뭐 이런 거 제끼고요. 이런 거 이제 많이 풀어보신 분은, 그렇게 내가 풀어봤다 이거,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해서 이제, 빨리 풀면은 1분 조금 넘겠지만, 그래도 한 1분 10초 내지 20초 만에 이렇게 계산을, 제가 설명드린다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풀면은 1분, 2분까지는 안 갑니다. 한 1분 몇십 초 정도 걸리겠네요. 자, 그럼 49번은 뭐 우리가 잘 내는 그 외부 효과의 문제고, 최적을 유도하기 위한 피구세 구하라는 문제네요. 이는 뭐 우리가 훈련 엄청나게 했죠. 그 외부효과 대책 중에 외부 불경제는 피구세를 때리는 건데, 그 피구세를 얼마 때려야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가격은, 수요는 일정하게 줬네. 10,000원. 가격은 10,000원. 이렇게 함수로 안 주고 그냥 간단하게 주세요. 가격은 10,000원. 줬고요. 그럼 사적 한계 비용이 이렇게 나왔죠. 사적 한계 비용. 사적 한계 비용이 이제 1000X 플러스 7,000이네. 그죠? 그럼 그 이제 외부 한계 비용이 500X가 발생해가지고 사회적 한계 비용이 위로 올라갔죠. 사회적 한계 비용은 그 외부 한계 비용하고 이제 합친 거죠. 5X하고 이렇게 합친 것이 사회적 한계 비용입니다. 500X네. 5X가 아니고 500X. 이거 SMC. 그럼 이제 최적 산출량 여기죠. 요거. 최적 산출량 요겁니다. 요건 뭐 현균형은, 요 현균형 생산량은 구할 필요가 없네. 그죠? 구할 필요 없고, 피구세만 구하라 했으니까 요거 구해가지고, 여기서 요 외부 한계 비용 요 차이만큼 피구세 때립니다. 텍스를 때립니다. 일단 최적 구하는 게 먼저니까, 이 사회적 한계 비용하고 수요하고 연립하면 돼요. 사회적 한계 비용은 요거하고 요거 합친 거예요. 이거.
합친 것이 사회적 한계 비용이니까, 뭐 1500x 플러스 7000이네. 그러면 이거 만하고 연립하면, x는 2가 나와요. 최적 x. 최적 x는 2. 이렇게. 2 나온다. 그럼 2를, 여기 평행하면, 여기 외부 한계 비용이 상수면, 이게 상수면은, 여기 어디든 그 금액이 같잖아. 그럼 바로 그 금액을 말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함수잖아, 함수. 그러니까 요 차이가 이 폭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구해가지고,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되죠. 여기다가. 그죠? 여기 차이가 외부 한계 비용이니까. 요 차이가. 그러니까 요 2를 대입하면 1000원입니다. 그죠? 세금은 1000원. 이렇게. 그 다음 50번은 이제 장기 총비용 함수를 주고,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비경제가 구분되는 생산량이 몇 개냐. 우리 이제 규모의 경제, 규모의 비경제 구분하는 거는 MC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AC로 구분하는 경우도 두 견해가 다 맞죠. 근데 요거 문제는 제가 MC로 해보니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출제자는 AC로 구분하라 이렇게 한 출제자 같은데, 그러면 이제 AC를 구해가지고 AC 최저점, 거기가 이제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비경제가 구분되는 산출량이잖아. 그래서 AC 최저점에 산출량 구하면 됩니다. 요 50분 같은 경우 이제 AC로 했는데, MC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MC로 구분하는 학자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AC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AC, 장기 AC로 했잖아요. 요까지가 이제 요까지가 규모의 경제고, 요 뒤를 규모의 비경제라고 구분하잖아요. 그리고 구분되는 요 산출량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빨리 AC 구해가지고 미분해서 제로 취하면 돼요. 우리 경제학에서 이런 최저점이나 혹은 최고점의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은 미분해서 제로 취하죠. 그래서 AC 구해갖고 미분해 제로 취하면 요 최저점의 Q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C는 그 TC를 Q로 나누면 돼요. TC를 Q로 나누면 되니까 40-10Q 40-10Q 플러스 Q제곱이죠. 요걸 이제 미분해서 제로 취하는 거죠. 미분해서 제로 취. 그럼 요거 이제 미분하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2Q는 제로. 그럼 Q는 5네. 그죠? 5. 그래서 이게 5다 말이야. 5에서. 그럼 답이 있네. 1번에 있습니다. 자, 51번은 이제 우리 무차별 곡선 이론의 예외 균형 중에 하나를 출제했네요. 그죠? 우리 이론에서 다 공부하셨잖아요. 무차별 곡선 이론의 균형에 이제 일반 균형이 있고, 콥다글라스 낸 것처럼 원점에 볼록한 일반 무차별의 균형을 찾아내는 계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외 균형 5개를 반드시 알아두시라. L자, 완전 보완제, 그 다음에 직선 완전 대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하사중사 상사, 그 다음에 기역자, 맥스 함수, 맥스 기역자, 원점에 오목한 이런 형태, 이거 예외 균형을 찾아내는 걸 많이 훈련하셨죠. 그 중에 이제 이건 하사중사 상사 무차별 곡선입니다. 효용 함수를 보고 바로 이제 판단해야죠. EX 플러스 Y, X 플러스 EY, 이런 효용 함수입니다. 미니멈이고, 하사중사 상사 무차별 곡선입니다, 이거. 이런 걸 한 번도 안 풀어보시는 분은 이거는 제끼하죠, 그냥. 내가 공부하는데 이런 효용 함수는 처음 봤다. 내가 이런 걸 공부한 적이 없다. 이러면 제끼하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신 분은 이건 너무 쉽습니다. 하사중사 상사네? 그죠?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하사, 중사, 상사, 이런 형태다 말이에요. 제가 하사, 중사, 상사 하니까 우리 군에 안 갔다 오신 여학생 수험생들이 하사중사 상사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또 알려드렸습니다. 계급, 하사관 계급이다. 이러니까 이제, 아시던데. 하여튼, 요 이제 하사중사상, 요런 형태의 무찰곡선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요거 기울기 크고 여기 기울기 적잖아요. 무조건. 요 기울기 큰 데는 요 효용함수가 그 미니멈 안에 있는 기울기 큰 거 y로 묶어내면 기울기 나오죠. 그 앞에 기울기가 2가 되는 게 기울기 크니까 이게 효용은 2x 플러스 y입니다.
아이고, 여기는 기울기 작죠. 무조건 작거든. 여기는 하사, 중사, 상사니까. 얘는 기울기 작은 함수. tu는 x 플러스 2y. 요거는 기울기가 y로 묶고 되면 기울기 2분의 1이고, 이건 y 묶고 기울기 2잖아요. 그래서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차별수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 이제 예산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요거 코나해 아니면 요 코나해 아니면 여기 꼭지.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균형입니다. 그럼 예산 집합의 기울기, py분의 px 말 못해요. 이 py분의 px가 4죠. 예산선의 기울기가 py분의 px 아닙니까? 예산 집합의 기울기가 여기 4w이고 1회니까 예산 집합의 기울기가 4네요. 그러면 4니까 이는 기울기 2분의 1이고 이는 2인데 요보다 기울기 크네요. 그러면 예산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기울기 2잖아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4잖아요. 그럼 예산 집합이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게 예산 집합이에요. 이게 이제 기울기가 4. 그러면 이 삼각형 내부를 만족하면서 최고 효용이 높은 데는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와인만 먹는다는 코나해가 나옵니다. 와인만 소비한다. 답은 이제 그 5번이잖아요. 와인만 먹는 거 답은 5번밖에 없죠. Y가 1원이고 이 사람 소득 100원이니까 Y 100개를 먹겠죠. 답은 5번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2번도 계산 문제로서 노동시장이나 자본시장에 이윤극대와 채용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 노동 채용의 이윤, 요소 채용의 이윤극대 원리 잘 공부하셨죠? 그 노동시장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장은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노동 채용의 이윤극대 원리 있는 거는 이제 아셔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원래 그 요소 채용의 이윤극대 원래는 이렇게 되죠. 한계 수입 생산 꼴 한계 요소 비용, 여기 이제 기본이죠. 근데 이제 기업도 완경이고 또 노동시장, 요소시장도 완경일 때는 그 전부 다 이거 보니까 전부 다 완전경, 기업도 완전경 기업이고 뒤에 보면 단서항에 또 요소시장도 완전경이다. 다 완전경일 때는 요거 이제 기업이 완전경일 때 요거 대신에 P 곱하기 MP 이래 되고요. 한계 생산물 가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대신에 요소 가격을 그대로 적어도 되죠. 요소 가격을 그대로. 그럼 지금 생산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죠. 4L의 0.5성 플러스 10K의 0.5성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등량곡선이 일반적인 원점에 볼록한 일반적인 등량곡선입니다. 뭐 그거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닌데, 그럼 노동합시다. 노동 채용이 이제 이 재화 가격은 2원이라 했죠. 그리고 노동 가격은 자본 가격 다 1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재화 가격이에요. 재화 가격은 2원이라 했으니까 2 곱하기 MPL은 이제 이거 노동으로 미분하면 돼요. 이거 MPL은 그 노동 미분하면 이거 곱하면 2니까 이렇게 되겠죠. 바로 마이너스 0.5수인데 분모로 내려오면 이렇게 됩니다. 2 L의 0.5성 이렇게 되겠죠. 그럼 노동 가격이 1호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럼 자본은 또 자본 그대로 2 곱하기 또 자본으로 미분하면 이거 자본면 내려가 곱하니까 이제 5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5 자본의 0.5성 이렇게. 자본 가격이 1회죠. 그럼 이거 이제 구하면 됩니다. L 구하고 K 구하면 돼요. L 구하면 16이고요. K 구하면 100입니다. 100.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거 옮기고 이런 옮기고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노동은 16명이고 기계는 100대입니다. 그럼 이거 이제 이때 생산량이 몇 개나? 그러면 이거 생산 이거 대입하면 되죠. 여기 16 대입하고 요 100 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이제 16은 4, 16이고 요거 100이면 10이니까 100 그대로 116이네. 116. 이렇게 이제 하시고, 그다음 53번도 이제 이거는 등량곡선 이론이 나오는데요. 등량곡선 이론의 그 효율적인 생산할 때 노동 사용량, 기계 사용량 물어본 겁니다. 근데 등량곡선 이론은 물론 우리가 이제 무차별 곡선 이론과 똑같은 이론이죠. 그렇게 같이 풀면 되는데 지금 생산함수가 콥 달랐습니다.
콥달라스는 우리가 훨씬 편법으로 빨리 구하는 방식이 있죠. 그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53번에 이제 콥달라스니까 아이고 쉽네 이거. 단위당 자본 비용이 각각 2원, 3원, 또 기업의 총 예산은 60원입니다. 이때 노동의 최적 투입량은 몇 명인가? 노동만 물어봤죠? 노동만 구하면 되네요. 콥달라스 나오면 우리가 참 좋죠. 입가에 미소가 띄겠죠. 콥달라스 나오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편법으로 구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거기서 편법으로 말씀합시다. 우리 해설지에는 정석으로 푸는 것을 내가 설명을 드려놨는데 해설지에는 제가 이 콥달라스는 편법으로 이걸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생산함수 요거잖아요. 지금 L의 1성, K의 1성이잖아. 콥달라스. 2가 있네. 2 상관없어요, 이거. 이 콥달라스는 이제 최적 등량곡선 이론의 그 효율적인 생산할 때 노동에 지출하는 노동 구입에 지출하는 비용은 이게 노동 구입에 지출하는 비용이잖아요. 바로 여기 알파라고 했을 때, 여기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이제 노동위의 알파니까 알파 총 예산 이게 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계 구입에 쓰는 돈은 지출액은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 총 예산. 이게 이제 공식이거든요. 공식. 편법으로 빨리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노동만 구하래서 여기다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노동이 2원이죠. 2원. 노동은 몇 명이 요거 구하는 거죠. 좀 1이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총 예산이 60원이죠. 60원. 그러면 30원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2원짜리 노동에 쓰면서 30원이니까 노동은 15명이죠. 바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리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54번은 계산 문제야. 그냥 함수를 보고 판단하는 거네요. 다음은 사과와 배의 수요함수를 추정하시기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사과 수요함수, 배 수요함수 당하시요. 1번 사과와 배는 서로 보완제다. 딱 보니까 수식을 보니까 서로의 제하의 그 타제 가격에 마이너스 관계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완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에 사과와 배는 모두 정상제다. 두 제하 모두 그 소득의 I 소득에 대해서는 비례관계의 수요를 갖고 그래서 정상제고, 그리고 이제 자기재와 가격과는 역관계니까 모두 다 수요 법칙이 적용되는 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은 사과와 배 모두 가격과 소득과 무관한 수요량이 없다. 있네요. 제라페 0.8, 1.1 주어진 상수 수요잖아. 0.8하고 1.1 변수와나 아무 관련 없는 수요죠. 그거 있네. 0.8하고 1.1.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사과보다 배가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더 민감하다. 즉 탄력성이 배가 더 크다 이 말이네요. 사과보다 배가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 변화가 더 민감하다. 이거는 탄력성을 직접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탄력성을 판단해 보라 했죠. 그러면 그 앞에 개수만 보면 되잖아요. 앞에 보기 5번은 왜 맞는 말이냐면은 사과는 지금 이 수요량이 다른 거 다 보지 말고요. 가격 변화의 그 민감도만 보면 되잖아. 마이너스 0.8PL이 되어 있죠. 여기에 자기 가격이 변하면은 요 민감도만큼 여기 변한다는 거죠. 물론 탄력성은 직접 우리가 탄력성 공식에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민감도는 요것만 보면 돼요. 0.8만큼 여기 민감하고요. 그럼 이제 배는 이보세요. 배 수요는 자기 가격에 이거 보세요. 마이너스 1.3이잖아요. 그러니까 배 가격이 변하면은 배의 수요량은 요거 0.8보다는 더 크잖아요. 1.3이. 그러니까 같이 변할 때 여기 더 크니까 여기 더 크게 변하죠. 그래서 5번이 맞는 겁니다. 사과보다 배가 가격 변화에 수요량 변화가 더 민감하게 변한다 이 말이죠. 그다음 55번은 이제 수요 곡선을 주고 그 보통 환자들의 수요가 D1이고요. 중증 환자의 수요가 D2입니다. 이건 탄력도도 관계되어 있고 뭐 가격 차별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렇네요.
55번에 보면, 자, 일반 환자의 수요는 요리 되어 있고요. 중증 환자 수요는 요리 바깥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이제 가격이 5원일 때, 여기 가격이 5원인데, 5원일 때 보니까, 이 보통 환자는 5, 10, 5, 10이고요. 그 다음에 중증 환자는 15, 20이네. 여기 15고, 20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인의 요즘의 탄력도는요, 요즘의 탄력도는 5B분의 BC, 5분의 5. 5분의 5로서 탄력도가 1이고요. 이 중증 환자의 요즘의 탄력도는 5B분의 BC죠. 15분의 5니까 3분의 1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격 5원일 때 일반 환자보다 중증 환자의 탄력도가 작습니다. 자, 1번, 2번 다 맞고요. 우리 그림 문제 점 탄력성 5B분의 BC 하잖아요. 그래서 꼭 하면 되고, 1번, 2번 다 맞고, 3번, 가격 차별할 때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는 독점병원은 보통 사람보다 중증 환자에 더 높은, 이게 3차 차별이죠. 탄력도가 적은 사람에게 높은 가격, 탄력도가 큰 사람에게 낮은 가격 하는 게 3차 차별이죠. 그 다음 답은 4번입니다. 가격 5원에서 가격 변화율이 동일할 경우 보통 사람이나 중증 환자 모두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하게 틀렸습니다. 탄력도가 다른데 1이고 2이 3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이 같은 변화할 때 이쪽이 탄력적이니까 수요량 더 많이 변하고요. 이건 비탄력이니까 수요량이 적게 변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시장 가격이 5원이라면 이제 이는 보통 사람보다 중증 환자의 잉여 같은 거, 잉여는 삼각형이니까. 가격 5원일 때 여기 이제 보통 환자의 잉여고 중증 환자의 잉여는 요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훨씬 잉여가 더 크죠. 자, 56번에 완전 경쟁 시장에 정부가 시행하는 가격 상한제. 가격 상한제는 이제 최고가액제죠. 최고가액제는 반드시 이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안 된다. 이 가격으로만 거래하라. 이 가격 이하로만 거래하라. 이 가격 이상 올리지 마라. 이게 이제 가격 상한제죠. 최고가액제는.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최저임금제는 가격 상한제 아닙니다. 최저임금제는 여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하한제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가격 하한제에 해당되고 2번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는 초과 공급이 아니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 초과 수요 발생하고 가격 상한제는 판매자가 부과할 수 있는 최소 가격이 아니라 최고 가격이죠. 그러니까 요 이하로만 거래하고 요 이상 올리지 말라니까 판매자가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이 되겠죠. 가격 상한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게 하면, 여기 위에 하면 아무 효과 없죠. 여기다 해야 제도, 이제 최고가격제는 반드시 밑에다가 해야죠. 요 다음엔 아무런 시장에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정책의 실효성입니다. 이거 답은 4번이네요. 맞고. 그리고 이제 5번도 마찬가지. 가격 상한이 시장 균형보다 높게 설정되면 아무런 시장에 변화가 없어요. 그럼 사은 손실이 왜 발생합니까? 아무런 시장에 변화가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하면은 아무 시장 효과 없다. 원래 가격으로 원래 거래량이 그대로 거래되게 됩니다. 시장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근데 여기 하면은 이제 요 가격으로 하면은 가격은 통제되고 거래량은 요걸로 떨어지니까 요런 사중적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를 가져오는데, 그죠? 자, 그러면 57번요. 정부는 마약을 퇴치하기 위하여 마약의 국내 반입 저지와 국내 판매상에 대한 단속 강화를 추진했다. 자, 충격의 의미다. 국내 반입 저지와 그다음 국내 판매상에 대한 단속 강화를 추진했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으로 예상되는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단 마약 수요는 가격에 의해서 비탄력이다. 그럼 일단 충격이 국내 마약 공급의 감소를 초래하겠죠. 출제자가 하는 충격이 말이죠. 이게 이제 마약 시장이라면 마약 수요가 있고 마약 공급이 있다. 거래량. 충격이 말이죠. 국내 반입 저지, 그리고 마약 판매상에 대한 규제 강화, 단속 강화. 그럼 이제 마약 공급이 이렇게 감소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마약 가격은 오르겠고, 이제 거래량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1번 맞고요, 2번 맞고요, 4번 맞고요, 수요 곡선에 대한 충격은 없잖아요. 그래서 5번 맞죠? 답은 3번이네, 그죠? 마약 판매상의 판매 수입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갔을 때 이제 가격은 올랐고 거래량이 떨어졌죠? 그럼 사각형 면적이 마약 판매상의 총 수입이잖아요. 이 면적이 어떻게 되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탄력도에 따라 달라지죠. 만약 수요 탄력도가 이것처럼 1보다 적으면
마약 판매상들의 수입이 증가하고요. 탄력도가 1보다 크면, 탄력적이면 마약 판매사들의 수입이 감소하고, 직각삼국선, 수요가 탄력 1이라면 수입이 불변하겠죠. 이거 아주 우리 중요한 거로 배우잖아요, 이거. 이런 경우에, 그죠? 그래서 3번만 옳습니다. 그 다음 58번에 이제, 갑은, 이거 너무 쉽죠? 항상 가계관계없이 30리터 일정 양을 넣어달라 했고요. 또 을은 항상 5만원치 넣어라. 가계관계없이 5만원치. 일정액이죠. 그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갑은 완전 비탄력이고 탄력도가, 을은 단위 탄력입니다. 직각삼국선이죠. 답은 3번입니다. 그죠?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 우리가 이거 관련 4개를 공부하잖아. 그죠? 우리 58번 관련해서 1번, 항상 일정 양을 구입한다. 그 함수는 이제 Q는 뭐 이렇게 10 이렇게. 항상 일정액을 지출한다. 그 구입에 일정액을 지출한다. 이제 P 곱하기 Q는 일정액.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2개 더 있죠. 항상 자기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출한다. 이거는 함수가 P 곱하기 Q는 그래서 알파, 자기 소득 M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자기 소득 전부를 지출한다. 3번, 4번은 거의 같아요. 그냥 알파가 1이라 보면 되죠. 소득 전부를 그 재화 구입에 지출한다. 그럼 P 곱하기 Q는 알파가 하나 1이라. 이거는 이제 1 이하인데 이건 1이 되는 거죠. 1 곱하기 M. 이렇게. 그래서 3번, 4번은 똑같아요. 자기 소득 100%를 지출한다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50%를 지출한다. 항상. 요 4개를 이제 기억해서 요거 수요의 가격 탄력도는 요거 완전 비탄력 1. 직각삼국수입니다. 1입니다. 이거 이제 2, 3, 4는 전부 다 직각삼국수 수요입니다. 근데 수요 소득 탄력도를 물어보면 다르게 됩니다. 수요 소득 탄력 이거는 여전히 0입니다. 이것도 0입니다. 근데 이건 1이죠. 이런 식으로. 요 4개 이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아두시면 되고. 하여튼 58번은 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9번은 우리 조세 증가 기착의 내용인데, 당연히 이거 보세요. 59번은 우리 파워, 조세를 때리실 때 상대적 부담 크기는 파워에 결판하는, 파워가 탄력성이죠. 상대적으로 더 파워 있는 자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요의 탄력성이 2.4고요. 공급 탄력성이 1.6으로서 상대적으로 수요자가 더 파워 있죠. 그죠? 탄력성이 더 크죠, 수요자가. 수요자 부담은 적고 공급자가 탄력도가 적으니까 파워가 약하니까 공급자 부담이 더 큽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생산자의 조세에 돌아가는 몫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몫보다 크다. 상대적으로. 우리 조세의 증가기착도 여러분 잘 공부하셨습니다. 그 다음 60번에는 이제 바로 계산 문제입니다. 59번과 관련된 문제인데 계산 문제죠. 조세가 없는 경우 상품의 수요 공급이 다음과 같아. 상품 단위당 30원의 조세가 공급자에게 부과될 때 단위당 조세의 기착은, 자, 이 문제는 30원의 단위당 조세 중에 조세의 기착, 그 30원 중에 단위당으로 수요자는 얼마 부담하고 생산자는 얼마 부담하는가, 이거만 물어봤죠. 자, 이런 문제는 우리 또 해설지를 보면은 정석으로 또 푸는 문제를 풀도록 이렇게 이제 해설이 되어 있어요. 정석으로 푸는 거는 그 해설지를 보면 참조하면 되고요. 이 문제는 그냥 다른 거 안 물어봤잖아요. 30원 중에 소비자 얼마, 생산자 얼마냐, 이렇게만. 이런 문제는 아주 편법으로 기울기를 따져가지고 바로 빨리 풀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전에서 1초라도 시간을 줄이는 게 최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거는 내가 편법으로 빨리 풀면 되겠다. 기울기만 따져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더 빠르게 풀 수 있거든요. 이런 스타일 문제만 그렇습니다. 단위당 조세에서 단위당 그중에 소비자 얼마, 생산자 얼마 부담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위당 30원 중에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이제 수요로 P로 묶어내면 기울기 나오죠. P로 묶어야 기울기입니다.
피로 묶으면 0.5분의 1이니까 기울기가 2죠, 2. 그다음에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1이죠, 그죠? 기울기가 1. 피로 묶어내면 기울기 1이잖아. 그럼 이거 이제 2, 1이죠. 그리고 이제 조세를 3등분 해봐라. 이거 합치면 3이죠. 그리고 3등분 해가지고 10, 10, 10입니다. 3등분 하면. 이 기울기를 합해보니까 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3등분해서 이제 10, 10, 10으로 나누면 그 중에 2등분, 20원은 소비자, 1등분은 10원은 생산자 부담.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되죠. 왜냐하면 기울기가 큰 게 탄력성이 적어요. 기울기가 우리 수직적인 게 탄력성이 상대로 적잖아요. 기울기가 수평적인 게 탄력성은 더 크거든. 그래서 부담이 이제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탄력성이 적으니까 부담이 크다. 그러니까 기울기 따라가면 돼, 그냥. 이렇게 2, 1, 1이죠. 이러면 진짜 빨리 풀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미시고요. 61번부터는 이제 또 거시경제학 문제입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거시국제는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어떻게? How fast?